IP 프로토콜과 ARP와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네트워크의 핵심인 IP 프로토콜과 ARP의 동작 원리를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 목적지까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특별히 이번 비디오에는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링크 계층의 한계를 이해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IP의 개요를 배웁니다. 그 다음 IP 주소의 형태와 구조, IP의 핵심 기능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어서 IPv4 프로토콜의 상세한 내용과 IPv6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ARP의 동작 원리를 학습합니다. 마지막에는 퀴즈로 학습 내용을 복습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계층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만 통신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MAC 주소는 물리적으로 고유하지만 계층적 구조를 가지지 않아 위치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인 라우팅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만 통신이 가능하고 MAC 주소는 위치 정보가 없으며 전 세계 라우팅이 불가능하다는 세 가지 핵심을 기억하세요. 데이터 링크 계층의 한계를 보여주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Data Link Layer 클래스는 네트워크 식별자를 가지며 Can Communicate 메서드로 통신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네트워크 식별자를 가진 경우에만 직접 통신 가능을 반환하고 다른 네트워크라면 라우터 필요를 반환합니다. 이 코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만 동작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하려면 반드시 상위 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프로토콜 IP의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IP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논리적 주소 체계인 IP 주소를 사용하여 목적지를 식별하고 라우팅을 통해 최적의 경로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IP는 비연결형 프로토콜로 각 패킷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며 최선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전달만 보장합니다. 신뢰성 있는 전송은 상위 계층인 TCP가 담당합니다. IP 프로토콜의 기본 개념을 코드로 표현한 예를 보겠습니다. IP 프로토콜 클래스는 버전 4와 TTL 64를 초기 값으로 가집니다. Create Packet 메서드는 출발지 P, 목적지 IP 데이터를 받아 패킷을 생성합니다. 패킷에는 버전,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TTL, 그리고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들이 패킷이 목적지까지 전달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TTL은 패킷의 생존 시간을 나타내며 무한 루프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IP 주소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IPv4 주소는 32비트로 구성되며 점으로 구분된 4개의 숫자로 표현됩니다. 각 숫자는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는 옥텟입니다. IP 주소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으로 나뉘며 서브넷 마스크가 그 경계를 결정합니다. 사설 IP 주소는 10점대역, 71역, 76부터 31대역, 192점, 160대역이며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됩니다. 공인 IP는 인터넷에서 고유한 주소로 ISP가 할당합니다. IP 주소 구조를 분석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IP address 모듈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객체를 생성하고 네트워크 주소, 브로드캐스트 수, 서브넷 마스크, 사용 가능한 호스트 수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192점, 168점, 1.100/24의 경우 네트워크 주소는 192점, 168점, 1.0이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192점, 168점, 1.255입니다. 사용 가능한 호스트는 254개이며 /24는 앞에 24비트가 네트워크 부분임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IP의 핵심 기능 중 주소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P는 32비트 또는 128비트 주소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상의 모든 장치를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를 패킷에 담아 데이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IP 주소는 논리적 주소로 계층적 구조를 가지며 이것이 전 세계적인 라우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라우팅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우팅은 패킷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 경로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라우터들은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여 패킷을 다음 홉으로 전달합니다. 인터넷은 수많은 경로가 존재하며 라우터는 그중 가장 효율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트래스굿 명령어를 사용하면 패킷이 목적지까지 거치는 모든 라우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단편화와 재조립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마다 MTU가 다르기 때문에 큰 패킷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전송해야 합니다. 각 조각에는 원본 패킷 식별자와 순서 정보가 포함되며 목적지에서 다시 원래 데이터로 재조립됩니다. MTU는 최대 전송 단위를 의미하며 이더넷의 경우 보통 1500바이트입니다. 모든 조각이 도착해야 재조립이 가능하므로 하나라도 손실되면 전체 패킷이 폐기됩니다. IP의 핵심 기능을 구현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IP Core Functions 클래스는 MTU를 1500으로 초기화합니다. Addressing 메서드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딕셔너리로 반환하여 주소 지정 기능을 구현합니다. Should Fragment 메서드는 패킷 크기가 MTU보다 크면 true와 필요한 조각수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3000바이트 패킷은 2개 조각으로 분할됩니다. 이 코드는 IP의 주소 지정과 단편화 기능을 간단하게 표현한 예시입니다. 일곱 번째로 IPv4 헤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IPv4 헤더는 최소 20바이트로 구성되며 옵션이 있으면 최대 60바이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버전, 헤더 길이, TTL, 프로토콜,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등의 필드를 포함합니다. 각 필드는 패킷 모든 가령 중요한 정보입니다. TTL은 무한 순환을 방지하고 체크섬은 헤더 오류를 검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IPv4 헤더를 파싱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truct 모듈을 사용하여 첫 20바이트에서 헤더 정보를 추출합니다. version IL 변수에서 상위트는 버전을, 하위 4비트는 헤더 길이를 나타냅니다. 비트 시프트 연산으로 버전을 추출하고 AND 연산과 곱하기 4로 헤더 길이를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버전, 헤더 길이, TTL, 프로토콜 등의 정보를 딕셔너리로 반환합니다. 프로토콜 6은 TCP 17은 UDP, 1은 ICMP를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로 TTL과 무한 루프 방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TL은 패킷이 네트워크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의미하며 실제로는 거칠 수 있는 라우터 수를 나타냅니다. 라우터를 지날 때마다 1씩 감소하며 0이 되면 패킷이 폐기됩니다. 이때 ICMP Time Exceeded 메시지가 송신자에게 전송되어 문제를 알립니다. 이 메커니즘은 잘못된 라우팅 설정으로 인한 라우팅 루프, 패킷이 무한히 순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아홉 번째로 IPv4 프로토콜을 살펴보겠습니다. IPv4는 128비트 주소 체계로 약 340단계의 주소를 제공하여 IPv4의 주소 고갈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헤더가 간소화되어 라우터의 처리 속도가 빠르며 IPsek을 기본으로 지원하여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자동 주소 설정 기능이 있어 네트워크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IPv4는 점진적으로 IPv4를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ARP 동작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ARP는 IP 주소를 MAC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같은 네트워크에서 통신하려면 목적지에 MAC 주소가 필요한데 ARP가 이를 찾아줍니다. 먼저 ARP 캐시를 확인하고
없으면 브로드캐스트로 요청합니다. ARP는 상계피 주소와 이계층 MAC 주소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11번째로 ARP 요청과 응답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요청은 FFFFFFF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전송되어 같은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가 받습니다. 하지만 해당 IP를 가진 장치만 응답합니다. ARP 응답은 유니캐스트로 요청자에게만 직접 전송되며 받은 MAC 주소는 ARP 캐시에 저장됩니다. ARP 캐시는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어 같은 주소로 통신할 때 다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MAC 주소가 전 세계적인 라우팅에 부적합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MAC 주소가 48비트로 주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 2번, MAC 주소가 계층적 구조를 가지지 않아 위치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 3번, MAC 주소가 동적으로 변경되어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 4번, MAC 주소가 암호화되어 있어 라우터가 읽을 수 없기 때문.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MAC 주소가 계층적 구조를 가지지 않아 위치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MAC 주소는 48비트로 구성된 고유한 물리적 주소이지만 계층적 구조를 가지지 않습니다. 마치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하지만 그 번호만으로는 사람의 거주 위치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IP 주소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으로 나뉘어 계층적 구조를 가지므로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IPv4 헤더의 TTL 필드가 0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며 이 메커니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패킷이 목적지에 즉시 도착하며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2번, 패킷이 폐기되고 ICMP 메시지가 송신자에게 전송되며 라우팅 루프로 인한 무한 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3번, 패킷이 분할되어 여러 경로로 전송되며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4번, 패킷이 암호화되어 재전송되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패킷이 폐기되고 ICMP 메시지가 송신자에게 전송되며 라우팅 루프로 인한 무한 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TTL은 패킷이 네트워크에서 무한히 순환하는 것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라우터를 통과할 때마다 TTL 값이 1씩 감소하며 0이 되면 패킷은 폐기됩니다. 이때 ICMP time exceeded 메시지가 송신자에게 전송됩니다. 잘못된 라우팅 설정으로 인한 라우팅 루프 상황에서 패킷이 영원히 네트워크를 떠돌며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호스트 A가 같은 서브넷의 호스트 B에게 처음으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ARP 프로토콜의 동작 순서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ARP 요청 유니캐스트, 화살표 ARP 캐시 확인 화살표 ARP 응답 수신 화살표 데이터 전송. 2번 ARP 화살표 ARP 요트 화살표 ARP 응답 수신 화살표 데이터 전송. 3번 DNS 조회 화살표 ARP 요청 브로드캐스트 화살표 MAC 주소 변환 화살표 데이터 전송. 라우터의 ARP 요청 화살표 라우터가 목적지 MAC 반환 화살표 데이터 전송. 정답은 2번입니다. ARP 캐시 확인, ARP 요청 브로드캐스트의 응답 수신, 데이터 전송 순서입니다. ARP 동작은 먼저 로컬 ARP 캐시를 확인하여 이미 알고 있는 MAC 주소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캐시에 없으면 IP 주소의 MAC 주소를 알려달라는 ARP 요청을 브로드캐스트로 전송합니다. 해당 IP를 가진 호스트가 자신의 MAC 주소를 담은 ARP 응답을 유니캐스트로 보내면 호스트 A는 이를 캐시에 저장하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IPv4가 IPv4의 NL의 필요성을 해결한 방식과 그로 인한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더 효율적인 NAT 알고리즘을 내장하여 변환 속도를 향상시켰다. 2번. 128비트 주소 공간으로 모든 장치에 고유 공인 IP를 부여할 수 있어 진정한 종단 간 연결이 가능해졌다. 3번. NAT를 프로토콜 레벨에서 의무화하여 보안을 강화했다. 4번. 주소 공간은 동일하지만 압축 기술로 더 많은 주소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28비트 주소 공간으로 모든 장치에 고유 공인 IP를 부여할 수 있어 진정한 종단 간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IPv4는 32비트 주소 체계로 약 43억 개의 주소만 제공하여 주소 고갈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NAT가 사용되었습니다. IPv6는 100비트 주소 체계로 B의 128승계, 약 340강개의 주소를 제공하여 지구상의 모든 장치에 고유한 공인 IP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NAT 없이 진정한 종단 간 연결이 가능해져 P2P 통신, IoT 장치 연결 등이 더 간단해졌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IP 프로토콜의 비신뢰성과 비연결성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신뢰성은 패킷 손실 시 IP 계층에서 재전송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비연결성은 각 패킷이 독립적으로 라우팅됨을 의미한다. 2번. 비신뢰성은 암호화가 없음을 의미하고, 비연결성은 물리적 케이블 연결이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3번. 비신뢰성은 전 속도가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비연결성은 동시에 여러 연결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4번. 비신뢰성은 라우팅 경로가 불확실함을 의미하고, 비연결성은 세션 유지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비신뢰성은 패킷 손실 시 IP 계층에서 재전송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비연결성은 각 패킷이 독립적으로 라우팅됨을 의미합니다. IP의 비신뢰성은 패킷 전달을 최선의 노력으로만 시도하며 패킷 손실, 중복, 순서 뒤바뀜이 발생해도 IP 계층에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뢰성 있는 전송은 상위 계층인 TCP에서 담당합니다. 비연결성은 통신 전에 연결을 설정하지 않고 각 패킷이 독립적으로 처리되어 서로 다른 경로로 라우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서브넷 마스크 255점, 255점, 255점 네트워크에서 IP 주소 192점, 168점, 1점 100과 192점, 168점, 2점 100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같은 서브넷이므로 ARP로 직접 MAC 주소를 얻어 통신한다. 2번. 다른 서브넷이므로 기본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MAC 주소로 프레임을 전송하고, 라우터가 목적지 네트워크로 패킷을 전달한다. 3번. 다른 서브넷이므로 DNS 서버를 통해 경로를 조회한 후 직접 통신한다. 4번. 같은 클래스 C 네트워크이므로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직접 통신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른 서브넷이므로 기본 게이트웨이의 MAC 주소로 프레임을 전송하고, 라우터가 목적지 네트워크로 패킷을 전달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255점, 255점, 255점 0을 적용하면 192점, 198점, 1점 192점, 168점, 2점 X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다른 네트워크로 통신할 때는 먼저 기본 게이트웨이인 라우터의 MAC 주소를 ARP로 얻은 후 이더넷 프레임의 목적지 MAC를 라우터로 설정하여 전송합니다. IP 패킷의 목적지 IP는 유지되며 라우터가 이를 받아 목적지 네트워크로 전달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IPv4 헤더에서 단편화 관련된 필드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이덴티피케이션은 패킷의 우선순위를, 긱스는 암호화 여부를, fragment offset은 전송 순서를 나타낸다. 2번.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근본 패킷의 조각들을 식별하고, flags는 추가 조각 존재 여부를,
fragment offset은 원본에서의 위치를 나타낸다. 3번 identification은 송신자를, flags는 수신 확인을, fragment offset은 재전송 횟수를 나타낸다. 4번 identification은 프로토콜 버전을, flags는 체크섬 사용 여부를, fragment offset은 헤더 길이를 나타낸다. 정답은 2번입니다. identification은 같은 원본 패킷의 조각들을 식별하고, flags는 추가 조각 존재 여부를, fragment offset은 원본에서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IP 단편화는 MTU보다 큰 패킷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전송하는 메커니즘입니다. identification 필드는 16비트로 같은 원본 패킷에서 분할 조각들이 동일합을 가져 수신 측에서 재조립할 수 있게 합니다. flags 필드의 MF 비트는 뒤에 더 많은 조각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fragment offset은 해당 조각이 원본 데이터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8비트 단위로 표시합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네트워크 계층 3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에서 각각 사용하는 주소 체계와 장비의 조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3계층 MAC 주소와 스위치, 2계층 IP 주소와 라우터, 2번 3계층 IP 주소와 라우터, 2계층 MAC 주소와 스위치, 3번 3계층 포트번호와 게이트웨이, 2계층 IP 주소와 허브, 4번 3계층 IPT 주소와 스위치, 2계층 MAC 주소와 라우터. 정답은 2번입니다. 3계층은 IP 주소와 라우터, 2계층은 MAC 주소와 스위치입니다. OSI 모델에서 2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은 MAC 주소를 사용하여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 프레임을 전달하며 스위치가 이 계층에서 동작합니다.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은 IP 주소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패킷을 라우팅하며 라우터가 이 계층에서 동작합니다. 스위치는 MAC 주소 테이블을 학습하여 효율적으로 프레임을 전달하고,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을 사용하여 최적의 경로로 팩스를 전달합니다. IP 프로토콜과 ARP의 동작 원리를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통신의 핵심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더 링크 계층의 한계부터 시작해서 IP 프로토콜의 주소 지정, 라우팅, 단편화 기능을 배웠고, IPv4와 IPv6의 차이점, ARP의 동작 원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과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